지난달 8월 25일 대법원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선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최종 선고했다. 2심 재판 선고를 확정한 것이다. 간첩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이 사건의 형량은 징역 9년 6개월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노동단체 핵심 간부가 5년간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음에도 왜 이 형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 그 이유와 문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선모 씨의 핵심 간첩 혐의는 다음과 같다. 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 동안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며 100여 건이 넘는 지령문을 받았다. 그 지령에 따라 노조동향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 시설 정보 등 국가 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 그래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지령문 수수, 대북 보고문 작성 등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간첩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 그 이유는 2심에서 조직혐의죄, 즉 비밀조직 운영죄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직적 혐의가 사라진 이유. 국민적 분노가 커진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지하비밀조직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검찰과 국정원은 민주노총 내부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1월 18일 대공 합동수사단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노총의 강력한 저항과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수사에 제약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진입이 지연되었고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다가 결국 수사당국은 석 씨의 사무실, 책상, 캐비닛 등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이 본부 건물 전체가 아닌 석 씨의 사무공간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했기에 지하조직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조직적인 활동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직 구성원 명부, 회의록, 자금 흐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개별 간부의 간첩 행위는 인정했지만 민주노총을 장악한 비밀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이것이 1심 징역 15년이었던 형량이 9년 6개월로 감형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만일 석 씨에게 비밀조직 운영죄가 인정되었다면 민노총은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간부의 개인 일탈이 아닌 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 내에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노총에 대한 2차 수사가 진행되어 다른 부서 및 간부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하조직 운영죄가 인정되지 않아 민노총 조직 자체는 법적 책임에서 분리되고 조직 전체에 대한 간첩단 낙인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지하조직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석 씨는 자신이 속한 민노총을 영업일부로 불렀고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를 본사로 그리고 김정은을 총회장으로 불렀다. 또한 북한이 석 씨에게 보낸 지령문 중에는 민노총 내부의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민노총 지휘부와 핵심 부서를 장악하라는 명령도 있었다. 석 씨는 이 지령을 충실히 이행해서 이번에 함께 간첩죄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도 있다는 점이다. 김모 씨는 5단계에 속하는 자다. 그렇다면 4단계 이하는 얼마나 많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비밀조직 운영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북한은 석 씨를 통해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반미 투쟁에 적극 나서라는 명령도 내렸다. 석 씨의 보고문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반정부 투쟁 시위 보고문도 올렸다. 당시 민노총은 윤정부 퇴진 시위 운동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모 씨의 간첩 장기활동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 두 번째 쟁점은 활동기간의 괴리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간첩 활동은 2018년부터였지만 북한이 석 씨에게 보낸 지령문에는 20년 가까운 충성과 헌신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성모 씨는 끊임없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를 보냈다. 지령문의 내용대로 석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한미군 철수운동 등 친북적 성향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의 간첩 활동을 5년 정도로만 본 것이다. 여기서 비밀조직 운영죄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하기에는 5년은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만일 간첩 활동을 20년으로 판단했다면 비밀조직 운영죄도 인정되었을 것이다. 결국 석 씨는 비밀조직 운영이 아닌 개별 간첩 활동만 그것도 5년 기간만 인정되어 최종 9년 6개월 형량만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간첩죄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은 과연 합당한 형량일까? 충격적이게도 모든 언론들은 중형이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이게 중형이란 말인가? 사실 이 형량은 간첩죄가 아니라 간첩 방조죄에 해당된다. 현재 간첩죄는 형법 제98조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양형 기준은 형법 제98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런데 7년 이상의 징역에는 간첩방조죄가 포함된다. 형법 98조에서 행위 주체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간첩죄와 간첩방조죄를 섞어놓은 것이다. 간첩방조죄는 간첩의 기밀 탐지, 수집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의사로 도와주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죄를 엄격히 물어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간첩방조죄가 7년 이상 징역형이다. 이번에 민노총 성모 씨의 9년 6개월의 징역형은 간첩방조죄에 해당되는 처벌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야 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간첩들이 위험 부담을 덜 갖게 만들어 간첩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계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간첩단 사건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서 북한의 공작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적발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활동 무대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 및 정치권 침투가 심각하다.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이 사건은 경남 지역 종북단체 핵심 인사들이 지하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의 반정부 시위를 지휘한 혐의다. 충북 동지회 사건 역시 이적 단체를 결성하고 청주공항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역시 조직적 혐의가 불인정되어 징역 2년에서 5년형이 확정되는 데 그쳤다. 이들 모두는 간첩방조죄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수많은 간첩 사건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조직적 실체를 입증하지 못해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결국 간첩 행위의 위험 부담이 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과 그 추종 세력에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 간첩죄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는 스스로 양형 기준을 어기고 있는 꼴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간첩죄와 간첩방조죄를 분리시키고 그 형량을 따로 적용시켜야 한다. 현재 형법 98조항도 사실 간첩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고 간첩방조죄를 7년으로 하향선을 두면서 무겁게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 현재 사법부가 간첩죄를 간첩방조죄 형량에 적용시키는 꼴이다.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간첩죄와 간첩방조죄를 분리시켜 그 형량을 따로 정해야 한다. 간첩죄는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 간첩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행위 아닌가? 이런 자들을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하게 되면 간첩들은 대한민국에 득실거리게 되고 대한민국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